여러분은 오늘 아침에도 이 시꺼먼 액체를 혈관에 수혈하셨을 겁니다. 시원한 얼음이 부딪히는 경쾌한 소리, 쌉싸름하면서도 고소한 향기. 하루를 시작하는 완벽한 의식 같죠.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매일 아침 돈을 주고 사 마시는 이 완벽한 음료의 정체가 사실은 벌레를 마비시키기 위해 식물이 뿜어내는 치명적인 독극물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커피나무가 카페인을 만들어내는 진짜 이유는 인간을 각성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잎사귀를 갉아먹으려는 해충의 신경계를 교란시켜 서서히 말라 죽게 만드는 잔혹한 천연 살충제일 뿐이죠. 곤충에게는 닿기만 해도 온몸이 마비되는 이 무시무시한 생화학 무기를 우리 인간은 도대체 왜 자발적으로 마시기 시작한 걸까요?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아는 목동 칼디의 전설보다 훨씬 깊고 어두운 곳으로 들어갑니다. 기원 후 9세기 에티오피아의 고원지대. 염소들이 붉은 열매를 먹고 미친 듯이 춤을 추었다는 전설은 한 번쯤 들어보셨죠? 하지만 진짜 미스터리는 그 이후에 벌어집니다. 이 붉은 열매를 처음으로 다려 마신 사람들은 다름 아닌 이슬람의 신비주의 수행자 수피SUFI들이었습니다. 수피들은 밤새도록 알라의 이름을 부르며 무아지경의 상태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인간의 육체로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수면 부족과 피로. 그들은 졸음을 쫓기 위해 이 독한 쓴맛의 액체를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심장이 터질 듯 뛰고 손발이 떨렸지만 곧이어 찾아오는 묘한 각성 상태. 그들은 이 음료를 신과 연결해주는 신성한 영약으로 여겼습니다. 중동 지역을 장악한 이 검은 액체는 곧 십자군 전쟁과 무역로를 따라 유럽으로 흘러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발견됩니다. 유럽인들은 처음 이 커피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시꺼먼 색깔, 쓴맛, 게다가 이교도인 이슬람교도들이 마시는 음료라니요. 당시 유럽의 사제들은 커피를 악마의 핏물이라고 부르며 강력하게 저주했습니다. 저 검은 국물은 사탄이 기독교인들의 영혼을 타락시키기 위해 만든 함정이다. 교황청에는 커피를 마시는 자들을 이단으로 처벌해달라는 상소가 빗발쳤습니다. 악마의 음료라는 낙인이 찍힌 커피. 평범한 역사였다면 여기서 커피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야 맞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금기된 것에 대한 욕망은 늘 이성을 훌쩍 뛰어넘기 마련이죠. 16세기 말 교황 클레멘스 8세에게 드디어 재판이 열립니다. 사제들은 교황에게 이 악마의 음료를 마셔보고 영원한 파문을 내려달라고 간청했죠. 교황은 엄숙한 표정으로 검은 액체가 담긴 잔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숨막히는 정적. 그런데 한 모금을 삼킨 교황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리고는 역사에 남을 아주 기가 막힌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맛있는 음료를 이교도들만 마시게 내버려 두는 건 너무 억울한 일이다. 내가 이 음료에 세례를 내려 악마를 쫓아내고 진정한 기독교인의 음료로 만들겠노라. 세상에 악마의 핏물이 교황의 세례 한 번에 축복받은 음료로 둔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황당한 사건 이후 커피는 유럽 전역으로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후 유럽에는 커피하우스가 우후죽순 생겨납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유럽의 지식인들이 맑은 정신으로 모여 앉아 과학, 철학, 정치를 논하기 시작했죠. 혁명의 불꽃이 커피잔 속에서 피어오른 겁니다. 프랑스 대혁명의 씨앗도 바로 이 파리의 카페에서 잉태되었습니다. 단순한 음료가 역사의 수레바퀴를 맹렬하게 돌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다면 아메리카노라는 이름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이야기는 다시 바다를 건너 미국으로 향합니다. 원래 영국인들처럼 홍차를 즐겨 마시던 미국 식민지 개척자들. 하지만 영국의 과도한 세금 폭탄에 분노한 그들은 1773년 보스턴 항구에 홍차 상자를 전부 내다버리는
이른바 보스턴 차 사건을 일으킵니다. 이때부터 미국인들에게 홍차를 마시는 행위는 곧 매국노를 뜻했습니다. 애국자가 되려면 홍차 대신 무조건 커피를 마셔야 했죠. 하지만 진하게 추출한 유럽식 에스프레소는 홍차의 맑은 맛에 익숙했던 미국인들에게 너무 독하고 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스프레소에 뜨거운 물을 가득 부어 묽게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물을 타서 밍밍해진 이 끔찍한 국물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그리고는 미국인들을 비하하는 의미를 담아 조롱하듯 불렀죠. 아휴, 저 미국 놈들이나 마시는 흙탕물. 캑, 아메리카노. 네, 맞습니다. 우리가 매일 우아하게 주문하는 아메리카노라는 이름의 기원은 사실 이탈리아인들의 지독한 욕설이자 비하 발언에서 출발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평행이론이 하나 발생합니다. 곤충을 마비시키던 독약이 어떻게 현대인의 생존 포션으로 진화했을까요? 과거 에티오피아의 숲이 승려들이 수면을 쫓기 위해 커피를 마셨던 것처럼 산업혁명 이후 공장 노동자들 역시 기계처럼 밤낮 없이 일하기 위해 이각성제가 필요했습니다. 인간의 뇌와 몸을 한계치까지 밀어붙이는 도구. 자, 이제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면 왜 갑자기 피로가 싹 가시고 호랑이 기운이 솟아나는 걸까요? 혹시 커피 안에 엄청난 에너지나 영양분이 들어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의 칼로리는 고작 5kcal에 불과합니다. 에너지가 없는데 어떻게 에너지가 생기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우리의 뇌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활동을 하면 뇌에서는 아데노신이라는 피로 물질이 쌓입니다. 이 아데노신이 뇌의 수용체에 찰칵 결합하면 우리 몸은 피곤하다. 이제 그만 자야겠다라고 느끼게 되죠. 쉽게 말해 자동차의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뇌가 우리 몸이 과부하로 망가지는 것을 막으려는 생존 심리가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아메리카노 속의 카페인이라는 녀석의 구조가 아데노신과 소름 돋도록 똑같이 생겼습니다. 카페인이 혈관을 타고 뇌로 진입하면 피로 물질인 아데노신을 뻥 차버리고 자기가 대신 수용체에 결합해버립니다. 뇌의 피로 감지 센서를 완전히 마비시켜버리는 거죠. 벌레의 신경계를 교란하던 살충제가 인간의 뇌를 감쪽같이 속여넘긴 겁니다. 피로 감지 센서가 고장났으니 우리 뇌는 비상사태에 돌입합니다. 피곤하지 않네? 그럼 엑셀을 밟아. 도파민과 아드레날린이 미친 듯이 분비되며 일시적인 각성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커피는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마법의 물약이 아닙니다. 그저 내일 써야 할 체력을 이자를 치르며 값을 받아 오늘 당장 끌어다 쓰는 지독한 사채와도 같은 겁니다. 약효가 떨어지고 진짜 피로 물질인 아데노신이 한꺼번에 몰려오면 우리는 극심한 피로감, 즉 카페인 크래시를 겪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살기 위해, 버티기 위해 또다시 더 크고 진한 아메리카노 벤티 사이즈를 결제합니다. 식물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독이 이제는 인간의 뇌를 완벽하게 지배하는 합법적인 마약 시스템으로 자리 잡은 겁니다. 이 무시무시한 뇌과학적 메커니즘을 가장 뼈저리게 그리고 가장 폭발적으로 즐기고 있는 곳이 바로 여기 대한민국입니다. 한겨울 영하 10도의 칼바람이 불어도 손이 꽁꽁 얼어붙을지언정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단어.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른바 얼죽아 현상이죠. 전 세계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경악하는 문화 중 하나입니다. 왜 한국인들은 이토록 쓴 얼음물에 열광할까요? 단순히 맛 때문일까요? 현대 한국 사회의 음식 트렌드를 보면 인간의 심리가 적나라하게 보입니다. 혀가 마비될 정도로 매운 마라탕, 이빨이 부서질 듯 달콤한 탕후루.
이 극단적인 자극들의 공통점은 바로 즉각적인 보상과 스트레스 해소입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역시 이 궤를 같이 합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얼음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물리적인 타격감, 그리고 쌉싸름한 쓴맛이 혀를 때릴 때 우리의 뇌는 순간적으로 긴장하며 정신을 번쩍 차리게 됩니다. 뜨거운 커피를 호흡으로 마실 여유조차 허락되지 않는 1분 1초가 치열한 한국의 압축 성장과 빨리빨리 문화가 만들어낸 현대판 생존 포션인 셈입니다. 직장인들의 점심시간을 유심히 관찰해 보신 적 있나요? 식사를 마치고 카페로 우르르 몰려가 각자의 손에 쥐어지는 투명한 플라스틱 컵. 마치 전장에 나서는 병사들이 무기를 챙기는 모습과 흡사합니다. 이들에게 아메리카노는 단순한 기호식품이 아닙니다. 오후에 쏟아지는 졸음과 업무 스트레스를 견뎌내기 위한 방패이자 노동의 시작을 알리는 방아쇠죠. 심리학적으로 볼 때 커피를 손에 들고 거리를 걷는 행위는 묘한 소속감과 위안을 줍니다. 나도 남들처럼 치열하게 이 도시를 살아가고 있다는 일종의 자기증명서 역할을 하는 것이죠. 무의식 중에 우리는 이 스디쓴 검은 물을 마시며 스디쓴 사회생활을 훌륭하게 버텨내고 있는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최근에는 이 아메리카노를 캔에 담아 맥주처럼 마시거나 1리터짜리 대용량으로 파는 곳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커피의 향이나 풍미를 음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빠르고 확실한 카페인 충전만이 목적이 된 거죠. 식물이 애써 만들어낸 이 교묘한 방어기제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가장 완벽한 연료로 소비되고 있다는 사실이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커피만큼 인류의 역사와 심리를 관통하는 음식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염소를 춤추게 하던 신비의 열매에서 악마의 핏물로 지탄받다가 혁명을 일으키는 지식인들의 음료로, 그리고 결국 현대인의 영혼을 달래고 뇌를 채찍질하는 차가운 생명수로 진화하기까지. 음식이란 결국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욕망을 비추는 거울이니까요. 카페인 중독자라는 말이 결코 가벼운 농담이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메리카노를 끊겠다고 결심한 첫날, 머리가 깨질 듯 아픈 두통을 겪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뇌혈관을 수축시키던 카페인이 갑자기 사라지면서 혈관이 팽창하고 신경을 누르기 때문이죠. 살충제의 금단 증상이 인간에게 이렇게나 물리적인 고통을 남기는 겁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죠. 바삭하게 구워진 원두가 그라인더에 갈리며 내뿜는 그 황홀한 향기. 뜨거운 물이 커피 가루를 적시며 부풀어 오르는 커피 빵카피 블룸의 모습. 크레마가 황금빛 폭포처럼 떨어지는 에스프레소 샷. 우리는 어쩌면 카페인이라는 약물뿐만 아니라 이 시각적이고 후각적인 유혹의 과정 전체에 중독되어 버린 것인지도 모릅니다. 다시 에티오피아의 고원지대로 돌아가 볼까요? 커피 체리 한 알에서 얻을 수 있는 생두는 단 2알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만들기 위해 무려 60알이 넘는 커피콩이 소비됩니다. 누군가의 고단한 노동으로 수확된 열매가 불에 타는 로스팅의 고통을 겪고 차가운 얼음과 만나 우리의 입으로 들어오기까지의 여정은 꽤나 비장하기까지 합니다. 만약 곤충이 인간처럼 말을 할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네요. 우리는 그거 먹고 신경이 마비돼서 죽었는데 너희들은 그걸 돈 주고 사서 시원하다고 마시는 거냐? 인간의 생존 본능과 도파민을 향한 집착이 자연계의 맹독마저 가장 사랑스러운 기호식품으로 둔갑시켜버린 이 현상.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지적 유의가 아닐까요? 게다가 요즘 카페에 가면 원두의 종류도 참 다양하죠. 산미가 강한 에티오피아, 묵직하고 쓴맛이 강한 과테말라, 고소한 콜롬비아. 우리는 곤충을 마비시키는 살충제의 농도와 향기를 기호에 맞게 골라 마시는 엄청난 미식가들입니다. 알고 마시면 약간 소름 돋으면서도
이 음료가 더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이제 아메리카노는 단순한 소비재를 넘어 한국인들의 소울푸드가 되었습니다. 된장찌개나 김치찌개는 안 먹어도 커피는 마셔야 하루가 굴러가는 분들 많으시죠? 직장인, 학생, 주부할 것 없이 모두의 손에 들려있는 이 검은 엑스칼리버. 우리 뇌를 속여가며 하루의 에너지를 쥐어짜내는 이 서글프고도 찬란한 현대의 의식을 우리는 매일 반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커피를 많이 마시면 잠을 못 잔다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식후에 마시는 커피 한 잔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 때문에 오히려 잠을 더 잘 잔다고 말하죠. 플라세보 효과이든 진정한 뇌과학의 신비이든 간에 우리가 이 음료에 부여하는 의미가 그만큼 거대해졌다는 뜻일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무심코 들이킨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모금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거기에는 수천 년 전 신과 닿으려 했던 숲이 승려들의 간절함, 악마를 쫓아내려던 교황의 축복, 혁명을 꿈꾸던 지식인들의 열기,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하루도 묵묵히 버텨내려는 여러분 자신의 강인한 생존 본능이 모두 녹아 있습니다. 아는 만큼 맛있다라는 말이 있죠. 이제 여러분은 단순히 쓴맛 나는 시원한 물을 마시는 게 아닙니다. 식물이 수만 년에 걸쳐 개발해낸 치명적인 화학 무기를 인간의 지혜와 욕망으로 길들여낸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음료를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 커피를 주문할 때는 기분이 조금 남다를 것 같지 않나요? 누군가에게는 이 한 잔이 하루를 시작하는 알람벨이고 누군가에게는 복잡한 머리를 식혀주는 작은 휴식처입니다. 벌레를 마비시키는 독극물이 우리의 뇌를 깨우는 마법의 물약으로 변모한 이 엄청난 서사시. 세상의 모든 평범한 음식에는 이처럼 우리가 몰랐던 소름 돋는 진실과 인간의 심리가 촘촘하게 얽혀 있습니다. 앞으로 카페에서 얼음이 가득 담긴 아메리카노를 받아들면 속으로 씩 한번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 뇌의 피로 센서를 훌륭하게 속여보자꾸나 하면서 말이죠. 비록 내일의 체력을 빌려 쓰는 일일지라도 당장 오늘을 치열하게 살아내야 하는 우리들에게 이만한 위로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매일 아침 아메리카노를 찾는 건 단순히 잠을 깨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팍팍하고 지친 현대사회에서 어떻게든 하루의 에너지를 쥐어짜내서라도 충실하게 삶을 살아내겠다는 뇌의 가장 간절하고 처절한 생존 선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그 치열한 하루를 차가운 커피 한 잔과 함께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다음 영상은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과일, 파인애플의 소름 돋는 과거입니다. 피자 위에 올라가면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는 이 과일이 18세기 유럽에서는 절대 먹어선 안 되는 하룻밤 대여료만 수백만 원에 달하던 초고가 명품백이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먹지도 못할 과일을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파티에 들고 다니며 과시했던 귀족들의 기가 막힌 허영심. 인간의 뇌는 왜 쓸모없는 것에 막대한 돈을 쓰며 도파민을 분비하는 걸까요? 현대의 명품 소비 심리와 완벽하게 맞닿아 있는 파인애플의 상식 파괴 역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평범한 식탁 위에 숨겨진 잔혹하고도 매혹적인 진실들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깊고 맛있는 지식을 파헤치는 가장 강력한 카페인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뇌를 간지럽히고 상식을 요리하는 쿡 찔러 보다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쌉싸름한 고통 뒤에 찾아오는 시원한 각성처럼 활기차고 매력적인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치명적인 맛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